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이윤창 외도 전문 상담사입니다. 상간자를 만나기 도전에 걱정이 커져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서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진짜 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상간자가 각서 안 써주면 어떡하죠? 안 써주면 어쩌죠? 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기세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간자가 제정신으로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미쳤다고 먼저 써줄 리는 없죠. 대면은 기세 싸움입니다. 쓰기 싫어도 쓰게 만들어 주겠다는 태도로 가셔야 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만나면 참패합니다. 어떤 흐름으로 대화를 끌고 갈지, 어떤 타이밍에 압박을 줄지 모든 게 미리 설계된 상태여야 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상담을 받고 증거를 가지고 회사나 집 앞으로 찾아가 압박하면 상간자의 90% 정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를 씁니다. 그러니 해보기도 전에 좌절부터 하지 마세요. 설령 각서를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초연한 모습으로 안 써줘서 고맙다. 조용히 끝낼 수 있었던 일을 네가 직접 끝까지 가자고 선택한 거니까라고 일러주세요. 그 다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기세를 보여준 것이고 심판의 눈길로 바라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녹음을 하며 대면한 사실만 남겨도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에요. 두 번째, 상간자가 저를 고소하면 어떡하나요? 가정이 이미 무너질 지경인데 고소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먼저일까요?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나오는 죄목은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법 정도이고 그마저도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내에서 정리되는 사안들이죠. 이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면 상간자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건 네가 뭘 걸어도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상대도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로도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경찰서까지 가서 허위 고소를 한다는 건 상간자가 불륜 행위에 민낯을 셀프로 공개 전시하는 꼴입니다. 그 상황을 수사기관이 곱게만 볼 리도 없죠. 물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시거나 공무원 공직자처럼 신분이 민감한 분들은 접근 방식에서 훨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소 운운은 대부분 겁주기이죠. 만약 고소하면 내가 너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깡은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정엄마나 친구를 데리고 가면 안 되나요? 많이들 하시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3자를 데리고 가면 그 제3자에게만 고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참작을 받을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괜히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감정 싸움만 쓸데없이 커질 뿐이죠. 솔직히 말해 무서워서 친구 데려왔네 라는 인상만 남기기 쉽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동반해야 한다면 차라리 자녀나 시어머니처럼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그나마 낫습니다. 상간자와의 대면은 결국 혼자 서야 합니다. 누구에게 더 기대지 말고 두 발로 서서 나의 싸움을 해야 하죠. 상대는 기껏해야 상간자라는 신분일 뿐입니다. 너까지 것 하나쯤은 나 혼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가다듬으세요.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넷째, 상간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상간자는 보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나는 더 보통이지 않아야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강한 성향의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인생에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짐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피해보고 그냥 눈뜨고 당하지는 않겠다. 너 같은 존재 하나 때문에 벌벌 떨지 않겠다. 이미 낭떠러지에 와 있다. 더 물러설 자리도 없다. 두려움에 떨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죄를 지은 상대여야 합니다. 두렵고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기대어 용기를 잠시 빌려가세요. 단단한 기세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카페에서 실제 대처 정보와 정리된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